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 결과에 도내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시 모집을 앞두고 대학 평가 결과가 대학의 서열화로 인식되진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경남에서는 김해대학 한 곳을 제외하고는 정부의 재정 지원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대학은 없었습니다. 경남 도립 남해대학과 거제대학 등 전문대학 2곳은 A등급에 선정됐습니다. A등급 전문대학 14곳 가운데 12곳이 서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대로 직업교육 등 특성화에 집중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번에 이제 특성화 사업을 통해서 매년 24억에서 한 27억 정도를 받아서 거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교육 역량을 키우는 데 이렇게 투입을 했기 때문에 경남 지역 대부분 대학이 속한 BC등급 대학은 재정 지원 제한을 받지는 않지만 2017년까지 4에서 7% 정원을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대학에서 이미 지난해부터 자율적인 정원 감축이 시작됐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 1년 반 전부터 이런 것에 대한 예고가 충분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을 것도 알고 있던 사안이어서 다만 이달부터 수시 모집이 시작되고 있어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자칫 대학 서열화로 여겨지지 않을까 대학들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ABC라는 등급이 서열화가 되면서 대학의 서열화돼서 어려운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더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입시를 코앞에 두고 발표된 정부의 구조개혁 평가 결과가 실제 수험생들의 선택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 전에 비상에 걸렸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이달 말이 벌써 추석 연휴인데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은 점점 속이 타들어갑니다. 대표 건설 공기업인 LH 토지주택공사조차도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해마다 250여 건이나 됩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 혁신도시 안에 들어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 합숙소입니다. 지난 4월 공사는 끝났지만 덤프트럭과 굴착기 기사 등 20여 명은 아직 공사 대금 3억여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건설공기업인 토지주택공사가 직접 발주한 공사에서도 체불이 발생한 겁니다. 체불이 심각해가지고 좀 다가오는 추석도 그렇고 지금 생계가 지금 막막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 같은 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제를 의무화했지만 발주업체인 LH가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아 일어난 일입니다.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발주한 사업장에서도 임금체불 관련 민원이 해마다 250여 건, 최근 6년 동안 체불 금액이 469억 원이 넘습니다. 경영난이나 부도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간혹 체불이 생기는데 거의 대부분이 하도급사 이하에서 발생되는 체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대표 공기업조차 발주공사 임금체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우울한 추석을 맞게 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이 창원산단 대기업 사내협력업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명을 적발하고 6천만 원을 반환 조치했습니다. 또 부정수급자 가운데 사업주와 공무원 6명을 비롯해 사업자 4명 등 10명은 형사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원청업체를 퇴사한 뒤 사내협력업체에 재취업하면서 취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근로기간을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4년 동안 경남에서 부적격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례가 950여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낸 자료를 보면 지난 2012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경남에서는 950여 건의 부적격 아파트 당첨이 있었습니다. 사유별로는 공급 자격이나 선정 순위 위반이 43%로 가장 많았고 재당첨 제한 위반이 42%, 한 가구 중복 당첨이 7%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통영시의 한 쓰레기 수거업체가 침출수를 무단 방류했다가 경찰에 적발된 일이 있었는데요. 불과 1년 만에 또 다른 업체가 침출수를 무단 방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업체 직원이 쓰레기 수거 차량을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재함 구멍 사이로
누런 액체가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차 내부에 고여있던 쓰레기 침출수입니다. 정화시설을 거쳐 배출돼야 할 침출수가 무단 방류되고 있는 겁니다. 차를 한 2, 3m 정도 앞으로 이제 빼가지고 수돗물을 이용해서 씻으면서 막 밸브를 여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침출수가 버려진 곳은 청정 남해안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입니다. 오수 처리 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 이곳에 침출수가 무단으로 버려지면서 인근 바다로 그대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소각장 안에서 세차를 하기 힘든 일반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소각장 밖에서 차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침출수를 버리는 겁니다. 일부 직원들은 이 같은 무단 방류가 최소 수개월 넘게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고 주장합니다. 통영시가 관리하는 쓰레기 매립장 안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통영시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원래는 법적으로 하면 안 되지. 우리도 이제 보면 우리가 원하게 하지. 여기서는 그런 게 없는데. 지난해에도 통영시의 한 쓰레기 수거 업체가 침출수를 무단 방류해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1년 만에 같은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요즘 비 소식이 참 많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오늘도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엔 서부 남해안 지역에, 낮에는 대부분 지역에 비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인 만큼 비의 양은 많지 않겠지만 갑작스럽게 쏟아질 수 있으니까요. 휴대하기 쉬운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낮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고 한낮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현재 기온 살펴보면 창원이 20.2도로 대체로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녕이 29도, 밀양이 28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은 남해안을 시작으로 아침부터 소나기가 지나겠고 낮에는 경남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여기에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낮 기온은 대체로 27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는 낮은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시 또 더워집니다. 하지만 주말을 지나면서 막바지 더위도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은행이 주주 배정 방식으로 1,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공시했습니다. 농협은행 경남영업본부에서도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란 우상공제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경남 지역 휘발유 가격이 9주 연속 하락해 리터당 1,400원대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진주상공회의소와 순천상공회의소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서통합지대 조성 등에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한마음병원이 창원중앙역세권에 850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짓습니다. 한마음병원은 경남개발공사의 창원중앙역세권 유통물류부지 전자입찰에서 2만 3천여 제곱미터를 낙찰받았습니다. 한마음병원 측은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어서 빠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새 병원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생태 예술 융복합시설인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 기공식이 어제 하동 정량면 사마 에코하우스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조형예술원은 50억 원을 들여 2017년까지 하동 정량면 독립 9,900여 제곱미터에 생태 유스 호스텔과 아트갤러리, 카페와 식당, 강의실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생태 아트파크가 완공되면 2017년에는 특성화 조형예술학교가 개교하고 기숙형 예술대안학교 등 전문 특성화 교육과 귀촌 은퇴자 등의 정착교육, 평생학습시설 등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진주시는 오늘 무장애 도시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민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주택과 건물 신축 과정에서 장애인 도움벨 설치와 문턱 낮추기, 자동문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상대 최만진 교수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특강을 진행합니다. 진주시 무장애 도시는 진주시 4대 복지시책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3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시설 인증과 시민인식 개선 교육 등 각종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거제시가 6.25 전쟁 당시의 군수품 수송 선박인 레드호크 빅토리아호를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레드호크 빅토리아호는 6.25 전쟁 당시 흥남 철수작전에 투입됐다가 해체된 메르디스 빅토리아호와 같은 종류의 선박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군수물품 수송을 담당한 역사적인 선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제시는 레드호크 빅토리아호 도입이 확정되면 장승포 일대에 조성할 예정인 평화공원에 전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